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부터 경찰하고 좀 신속히 협력해갖고 일단 경찰 수사하고 있으니까 신병 확보에 저는 뭐 좀 더 신속하게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검찰의 최초 언론 보고 나왔을 때도 엄하게 얘기를 드렸고요.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들이 지금 국민의 대표자로 나와갖고 지금 당선까지 되고 지금 뭐 사퇴하긴 했지만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좀 의심을 하는 게 이 사람이 이 최영중 이 피의자가 저는 올해 좀 4월 1일 날 공천 저희가 좀 다른 자료를 좀 검토를 해보라고 하니까 4월 1일 날 공천 확정돼 갖고 가본을 받았습니다. 이미 지역사회에서는 가본 받았고 그냥 당선이다. 사실상 당선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고 그 이후에 5월 달에도 여러 차례 이 사람과 관련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출마까지 될 수 수사가 안 돼 갖고 이미 고소가 돼 있었는데 그게 방치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도 저희들이 좀 면밀히 추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하여튼 뭐 저희들이 송치돼 오면은 지금 뭐 청주지검에 어떤 그래도 검찰 안에서 가장 우수한 이런 뭐 성창치범 수사에 관련해서 굉장히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팀을 짜서라도 한 점 의혹이 없게 철저하게 저희들이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역시 송치되기 전에 파렴치범에 대해서 아까 박원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는 별건이라고 하고 여죄라고 봅니다. 피해자의 여죄. 이 객관적으로 증빙된 자료에 의해서 정말 그 신빙성 있는 여죄가 많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밝혀서 검찰하고 협조해서 송치하겠습니다. 그 검사랑 협조가 되시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뛰어난 검사들이 있겠으나 통신 내역을 청구했을 때 기각시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 별건이라고 우기고 구속영장도 표지만 왔다고 하더니 한 줄 들어있다고 하더니 지금 내용이 다 들어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저희가 경찰이 잘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경찰이 많은 권력을 갖고 있게 될까 봐 걱정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검사가 영장으로 이렇게 기각시키고 저렇게 기각시키고 저렇게 기각시키고 이렇게 기각시키고 이런 상황을 한두 가지를 듣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지적하는데 언론에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해서 마치 우리가 험한 걸 지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행안부 장관님도 오셨는데 네. 오늘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런 걱정도 합니다.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를 잘하는지 경찰은 수사를 잘 못하고 그걸 견제를 검사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사실 네. 관련된 최영중입니다. 최영중 전 시의원 사건에 대한 내용은 와서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보도된 것 외에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느낌은 그렇게 유능한 검사들이 왜 사건 수사할 때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능한 수사관들이 영장 신청할 때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저는 법무부에서도 검찰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사 출신 지역위원장의 비호 가능성 대단히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의원으로 등록이 돼서 공천받고 등록이 됐습니다.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피의자가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해당 지역의 경찰관들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외압 때문에 수사가 늦어졌는지, 그리고 당선돼서 시의원에 취임하고 난 뒤에야 영장 신청을 하게 됐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경찰청에 직접 그 감찰을 지시할 의사도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경찰들이 잘 못할 때는 어떤 견제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감찰이 있고. 지금 내부 감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이 장윤기 사건 때문에 경찰 비리 이 근절 방안에 대해서 그 발표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선 내부 비리 수사대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그 방안도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외부에서는 이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 수사 감찰 조사단을 이 100명 이상의 이 경찰이 아닌 비경찰 전문 그 감찰관으로 하여금 상시 감찰하는 이 기능을 신설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그 가족이나 친족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상피제를 제도화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고 있고 저희들도 형사소송법을 만들면서 피해자와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이 형사소송법 안에 넣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잘 담아 보려고 합니다. 김승원 소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위원님들이 잘 담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큰 개혁의 흐름 속에서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절차를 뼈대로 우리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공소청 그 산하의 대통령령이라든지 부령이라든지 이런 걸 잘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검사가 하던 일들을 중대범죄수사청이 하지 않습니까? 중대범죄수사청도 마찬가지로 그 청령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규칙을 만들거나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행안부령에 또 규칙들을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만드시면서 제가 오늘 그 긴급 현안 질의를 한 것은 이게 문제제기 몇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우리는 별건이에요. 그래서 반납한 거 기각시킨 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구속영장을 거부하게 된 것은 영장에 아무것도 쓰인 게 없어요. 허술해요. 아니 제가 보니까 경찰이 그렇게 허술한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문제점들도 또 있을 수 있겠다면 그런 것들도 고쳐 나가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다 언론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현안 질의를 통해서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번 사례가 한 사례인데요. 예, 그래서 그런 법안들을 잘 저희가 하면 그 구체적인 실무적인 규칙이나 부령들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을 계기로 서로 견제하면서도 상호 협력해서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가서 처벌하게 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